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돈이 없는데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이 한 채 이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젊은 세대에서도 다주택자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다주택자가 됐는지, 진짜 돈이 많아서, 집 살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집이 많은지, 딱 열고 보면 그게 아니죠. 다 대출이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집을 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집은 뭐 월세, 전세,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내가 집을 구할 때 부동산 가서 월세 얼마요? 전세 얼마요? 이런 기준을 내놓으면서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젠 여기서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생각을 못하는 게 바로 매매라는 겁니다. 결국 매매라는 건 뭡니까? 내 집이죠, 내 집. 내 집을 장만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살까? 오늘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는 거고, 그 안에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살려면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전액 지불해서 집을 사든가, 아니면 대출을 해서 집을 사든가. 뭐 차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을 다 내고 그 차를 사는 거야. 할부, 6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이런 조건이 있죠. 그런 할부를 받아서 사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액을 지불할 거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거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대출 부분입니다. 솔직히 금수저?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 힘들다는 기준은 엄청 싼 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아서 거기다가 내 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더해가지고 집을 사게 됩니다. 자, 보통 집을 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 집을 사고 싶은데 전세는 싫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이젠 부동산을 좀 공부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 많이 했던 갭 투자라고 그러죠.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집값에 내 돈에다가 전세금, 이 전세금이란 거는 제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죠. 현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의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세로 사시는 분들의 돈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때 한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거를 전세 끼고 산다, 이런 말들을 해요. 뭐 부동산 가면 집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살려고? 예. 그럼 전세 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처음 집장만 하시는 분들이 돌아간다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건 내 돈입니다. 내 돈. 이 내 돈을 더해서 집을 사는데 이 내 돈에서도 좀 더 나눌 수가 있어요. 내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 돈을 다 올인을 안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 대출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지역마다 다르고 뭐 물건마다 달라요. 그건 개인이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예요. 자, 그래서 집을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하세요. 그럼 내 돈이란 부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남의 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개념이에요. 지금 내 돈이 대출 내 돈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내 돈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글씨로만 설명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있어요.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3억이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전액 지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껏해서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기는 조금 무서워. 그쵸? 사실 무섭죠. 자, 그래서 이럴 땐 아까 말했던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개념을 한번 가볼게요. 3억이란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전세금이.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을 때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아까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3억에서 2억 5천을 빼면 5천입니다. 내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전세금이 2억 5천, 2억 5천을 이용해서 사면 나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런데 2억 5천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도 빚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맞죠. 근데 이런 거는 자, 만약에 2억 5천인데 이 사람이 당장이라도 나간다. 그럼 내가 2억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나가는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을 맞추고 나갑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전세금은 2억 5천을 준비해서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 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 돈을 또 이용해서 그 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부동산에서 날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날짜를 맞춰야죠.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해요. 언제 입주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이번 달까지 입주하셔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날짜가 조금 빨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충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2억 5천에 남의 돈을 사용해요. 그럼 5천만 원이 필요하죠. 내 돈 5천만 원.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내 돈 5천만 원, 5천만 원이 다 내 돈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또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대출을. 그래서 뭐 대출을 통상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다르다고.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이 남죠. 결국 즉 내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만 있으면 대출 3천 받고 그 남의 돈, 남의 사람 돈 2억 5천만 원을 이용해서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럴 때 2억 5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3억짜리 집을 샀어. 2천만 원으로 3억짜리 집을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실거주를 안 하고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소액을 들여서 집을 삽니다. 이 결국 뭐 2천만 원으로 3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는데 사실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천만 원 집을 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득세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서 수수료도 줘야 돼요. 그런 걸 다 합쳐야 됩니다, 솔직히. 근데 대부분은 2천으로 집을 샀어, 3억짜리 집을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하게 파고들면 세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런 부분을 얘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집 한 채를 이렇게 사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불려가는 과정은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볼 텐데, 이런 한 채의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섣불리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런 단순한 그냥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것 같지만 왜 접근하기 어렵냐? 대출. 이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겁을 많이 먹습니다. 겁을 많이 먹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억 5천, 남의 돈 2억 5천이 결국 내가 빚을 짓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투자 아닙니까? 투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겹치다 보면 결국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깨우치고 조금 뭔가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집을 사고 늘려가는 겁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뭐 정지 화면을 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은행 돈이건 남의 돈이건 결국 내 돈이 아닌 돈을 이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황당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부동산 가서 전세 끼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고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거래가 쉽게 되고 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실제 예로 한번 봐볼게요. 30년대 이상 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3월달 기준으로 한번 제가 그 거래가를 한번 봐봤어요. 인터넷에서. 이 집은 3월달에 4억 1천이었습니다. 4억 1천만 원인데 거기에 1억 8천에 전세를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 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쵸? 2억 3천이 필요합니다. 자, 2억 3천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3천 중에서도 제가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대출을 문의를 하는 거죠.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문의해보고 개인적으로 문의해봐서 대출이 7천만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1억 6천이 남습니다. 맞죠? 계산을 해보시면 그럼 저는 1억 6천만 있으면 4억 1천만 원의 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뭘 이용하든. 그래서 결론은 1억 6천으로 4억 1천짜리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집을 사냐?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면은. 제대로 하면. 3월달에 샀어요. 지금 얼마일까요? 못해도 5억 5천 이상은 간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비교해봤을 때 지금 11월달이죠.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만큼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내 돈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세금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원래는 생각해야 돼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5억 5천이면 얼마예요? 1억 4천이죠. 1억 4천의 매매 차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판 건 아니죠. 판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죠. 수익률만 봤을 때는. 그래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영상에 다룰 건데 젊은 사람들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 은행 돈, 내 돈이 아닌 돈을 이용했다는 거죠.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집을 사는 방법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집주인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와서 집주인이라고 집 보여달라고 그러고 어린 놈의 자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집주인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또 반대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가 너무 불안전하다, 미래가.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답이 없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차피 부동산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설명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돌려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할 때 좀 이런 거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니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좀 쉽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질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